여러분, 태풍 상사 마지막 화는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부터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드라마의 진심이고 K드라마를 사랑하는 늘 하랑입니다. 자, 그럼 태풍 상사 마지막 리뷰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는 태풍 상사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1화에서는 IMF 외환위기가 닥쳐오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자유로운 영혼 강태풍은 압구정 날라리로 불리며 인생을 즐기던 중 갑자기 아버지 강진영의 부고를 듣게 돼요. 태풍 상사의 창업주이자 기둥이었던 강진영은 IMF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키려 고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빈털터리가 된 줄 알았던 태풍에게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다름 아닌 부도 위기에 처한 태풍 상사였어요. 이때 오미선은 태풍 상사의 꼼꼼하고 현실적인 격리로 등장해 강태풍과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갑자기 회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태풍의 고군분투가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었답니다. 2화에서는 태풍이 태풍 상사의 사장으로 갑작스럽게 취임하며 겪는 초보 사장으로서의 어려움들이 그려졌어요. 직원들은 IMF로 인해 월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 상황에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가기 시작했죠. 텅 빈 사무실에서 태풍은 홀로 막막함과 싸워야 했고 오미상만이 그의 곁을 지키며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태풍의 옆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태풍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의 냉혹함을 직접 부딪히며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선은 그런 태풍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점차 태풍의 열정과 진심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3화에서는 태풍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미선과 단둘이 남은 태풍 상사에서 태풍은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려 애썼어요. 그는 시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때 표상선이 등장해 태풍 상사를 더욱 압박하는 외부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태풍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회사 운영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4화에서는 태풍이 본격적으로 태풍 상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이탈리아 본사와의 원단 거래에 문제가 생겨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거래처 표바코 사장은 태풍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를 몰아세웠어요. 태풍은 이 위기 속에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전설적인 장사꾼 슈박을 만나 안전화 사업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슈박 안전화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지만 미선은 또 사고를 치는 것이라며 무모한 태풍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죠. 한편 표상선은 태풍이 슈박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모든 물량을 가로채려는 함정을 준비했어요. 5화에서는 태풍이 슈박 안전화 사업을 추진하며 표상선 부자와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심화되었어요. 태풍은 슈박 안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샘 연구와 시장 조사를 이어갔고 미선도 점차 태풍의 열정에 동화되어 함께 발벗고 나섰어요. 하지만 표상선은 태풍 상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태풍은 물량 확보부터 판로 개척까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고뇌했지만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는 생각에 굴하지 않았어요. 태풍과 미선은 슈박 안전화의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어요. 6화에서는 태풍이 박윤철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슈박 안전화 7,000켤레를 떠넘게 되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사채업자 류희규에게 누나를 담보로 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맺으면서까지 물러서지 않는 태풍의 모습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 무렵 태풍 상사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첫 번째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하며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러나 표상선은 강태풍의 성공을 시기하며 태풍 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선박 예약을 전면 취소시켰고 태풍은 물건을 실어보낼 방법이 사라져 다시 위기에 몰렸어요. 분노한 태풍은 표현준을 찾아가 그의 차 유리를 안전하로 깨부수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사장의 절규를 보여줬어요. 7화에서는 태풍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상청에 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선박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반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태풍은 멕시코행 원양어선 옆에 있던 작은 어선으로 뛰어들어 안전화 밀수를 결심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냉동수산 운반선을 이용한 합법적인 일반 화물 운송이었어요. 부산 상인들의 도움 끝에 태풍은 결국 수출을 성공시키고 표현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한편 태풍을 찾아온 사채업자 류희규는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이 과거 자신에게 은인이었음을 밝히며 태풍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후 태풍은 태풍 상사를 떠났던 차선택, 구명관 등 옛 동료들을 찾아가 다시 함께 일하자고 설득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8화에서는 태풍 상사 재건을 위해 옛 동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차선택은 건강음료 배달을 하던 중 거리에 나앉은 아이에게 음료를 슬쩍 놓아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고, 구명관 역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태풍은 이들에게 과거 태풍 상사에서 함께 일하며 나눴던 동료애와 신뢰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들의 합류로 태풍 상사는 다시금 사람이 모이는 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태풍은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어요. 미선은 돌아온 동료들과 함께 태풍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9화에서는 태풍 상사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돼요. 어렵게 성사시킨 새로운 계약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태풍과 직원들은 다시금 위기에 빠졌어요. 표상선은 끊임없이 태풍 상사를 견제하며 방해 공작을 이어갔고, 심지어 태풍의 가족까지 위협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어요. 태풍은 가족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함을 깨닫고 표상선에게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해요. 이 과정에서 태풍과 미선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고, 두 사람 사이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었답니다. 10화에서는 태풍 상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요. 태풍은 표상선의 비열한 계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반격을 준비했어요. 과거 아버지 강진영이 남긴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며 태풍 상사의 숨겨진 자산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미선은 태풍의 곁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그를 보조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냈어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태풍 상사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2회차에서는 태풍의 리더십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11화에서는 태풍 상사가 국제적인 박람회에 참석하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해요. 하지만 표상선은 박람회에서도 태풍 상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태풍은 그의 계략을 간파하고 역이용하는 영리함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바이어들 앞에서 태풍은 태풍 상사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특히 오미선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적극적인 태도로 바이어들과 소통하며 태풍에게 큰 힘이 되었죠. 태풍과 미선은 박람회 성공을 자축하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12화에서는 태풍 상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작은 결실을 맺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어렵게 성사시킨 해외 계약을 통해 태풍 상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어요. 그러나 표상선은 태풍 상사의 성공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태풍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풍 상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하거나 회사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려 했죠. 태풍은 표상선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미선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요. 이 과정에서 태풍 상사 팀원들은 더욱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13화에서는 태풍이 태풍 상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담겼어요. 표상선의 끈질긴 방해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태풍은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태풍은 또 한 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미선은 태풍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그를 도왔어요. 이때 과거 태풍의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문서인 차용증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 문서가 태풍 상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암시했어요.
14화에서는 표바코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빌려준 4천만 원과 태풍 상사 지분 30%를 담보로 한 차용증의 비밀을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어요. 이 차용증은 강태풍의 대표직을 위협하는 핵심 증거였고, 표현주는 아버지를 외딴 병원에 감금하려 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발악했어요. 태풍은 이 차용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의 친구 남모의 도움으로 차선택이 밤의 가게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태풍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차용증을 찾던 차선택을 목격하게 되고, 마침내 차용증을 자신의 손에 넣으며 반전의 서막을 열었어요. 15화에서는 태풍이 손에 넣은 차용증을 바탕으로 표상선 부자에게 반격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표상선은 태풍의 역공에 당황하며 그의 계략을 막기 위해 온갖 수를 썼지만 이미 대세는 태풍에게로 기울고 있었죠. 이때 과거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채업자 류희규가 다시 등장해 표바코에게 돈을 받으러 오면서 표상선 부자를 더욱 궁지로 몰았어요. 태풍은 표상선의 비리와 부당한 거래 내역들을 세상에 폭로하며 그의 몰락을 가속화했어요. 미선은 태풍의 곁에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며 그의 정의로운 싸움을 함께했고, 태풍 상사의 완전한 부활이 임박했음을 알렸어요. 16화 마지막 회에서는 태풍 상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표상선의 자멸과 태풍 상사의 극적인 부활이 대조적으로 그려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강태풍은 3천만 원의 공장을 낙찰받아 가압류를 풀고 아버지의 명패를 들고 회사로 복귀했고, 직원들은 환호로 그를 맞이했죠. 태풍 상사는 새로운 물건 수출까지 추진하며 미래 사업 확장에 나섰고, 직원들은 승진과 신규 채용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오미선은 태풍에게 꽃을, 강태풍은 미선에게 수능 문제집과 수강증을 선물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어요. 태풍은 나의 꽃이, 나의 햇살이, 나의 빗물이, 나의 바람이 모두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족 같은 회사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고, IMF를 극복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선은 나중에 돈 더 벌어서 화원 사줄게요 라고 말하며 태풍과의 미래를 약속했고, 두 사람은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오늘 리뷰한 태풍 상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K드라마의 진심이고 K드라마를 사랑하는 늘 하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